그거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래, 여기다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 신호, 시그널 있잖아요. 그거는 뭘로 판단을 하세요? 아니, 제가 안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 주식 투자에서는 지키는 게 일단은 최소한이거든요. 지킨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수익 나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월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잖아도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은행들의 위기 상황.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야? 아니면 지금 진짜 좀 피해 있어야 될 때야? 막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형주는 조금, 그래서 이제 그 염려도 되는 거거든요. 지난해에 이 정도 떨어졌으면 됐지. 그런데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 얘기가 나온 지 3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래에 공포 그래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랬는데 3년 동안 괜찮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예상치 않게 미국에서 그 은행들이 이제 파산한단 말이에요. 과거 같으면은 일시적인 그 아주 대단히 큰 거죠. 미국 은행이 파산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를 겪었거든요. 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이제 중앙은행이라든가 정부에서 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제 끝났어요. 일단은 일단락이 됐고, 어제 같은 경우도 원래 장이 열리기 전에 마무리를 짓자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 파산한 은행이 JP 모건에서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을 했는데 아직 여진이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실하고 위험하다고. 근데 지금 봐서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인수한 은행,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게 아주 전에 같은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 단지 그 경기 침체도 일부 기업들, 일부 산업 쪽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건설업종이 조금 어렵고, 또 이제 저축은행이라든가 연체가 자꾸 기업 연체가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계 기업들이나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 이런 쪽은 조금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대기업체들은 원체 뭐 유동성이 넘치고 관리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국가적인 위기나 이런 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섹터별 그 일부 기업, 일부 한계 기업들, 뭐 요즘에 이렇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재무적으로 별로 시원찮은 기업들도 전환사채를 얼마나 많이 발행했어요. 전부 다 부채 아니에요, 부채. 그거를 그렇죠.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투자자만 아주 골탕을 먹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돈들을 그거 아마 발행하고 기업에 제대로 쓰면 기업이 돈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엉뚱한 짓만 안 하면. 근데 이 엉터리 기업들이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어렵죠,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는 보다 더 강력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저 혼자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하자. 그러나 시장이 망가지는 아주 그런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까지는 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요즘 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 은행이 흔들리니까 이거는 단지 표면의 현상이고 밑에서 아주 더 심각한 일들이 터져 있을 거야. 이게 어느 날 리먼 때처럼 한 5, 6개월 지나서 확 터질 거야. 뭐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막 어마어마한 위기야. 그래서 이게
새로운 또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안감 가지신 분들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해 가을에 그 PF 쪽에 그래서 정부에서 유동성에 문제 생길까봐 자금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그 PF 쪽에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당연하다고. 네. 그리고 그래도 그거는 그때 또 와서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겁먹을 미래,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2008년도 리먼 사태도 그 전에부터 원래 위기 있다고 그랬어요. 1년 훨씬 전부터. 그런데 정작 그 전해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찍은 해가 2007년도거든요. 네. 거꾸로죠, 거꾸로. 그리고 그것도 리먼을 우리나라 산업은행에서 인수하려고 실사를 했죠. 근데 부실이 60조가 발생을 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게 인수를 안 하기로 함과 동시에 거기에 이제 파산 신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조심들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터지지는 그렇게 심각한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오히려 모두가 낙관하고 있을 때 문제는 터진다. 그렇죠. 네.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네. 낙관론이 넘칠 때 이제 그때가 꼭지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시장이 다시 좋아지는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예,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떤 그 섹터를 또 주도주로 보고 투자하실까? 그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아직은 그거 두 개. 모르신다. 그거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조금 돈을 못 먹더라도 일단은 그 2분기 실적을 좀 보고서 1분기 실적보다 좀 턴을 하고 그러면은 되는데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그것도 꽝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는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지금 어떤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주식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 그것만 해도 수익이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 수익 난 거는 올해 전체 수익 났을 거를 예상했을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키자 이제 그런 거고 보다 더 좀 확실하게 바닥 확인을 하고서 또는 턴하는 걸 보고서 들어가자 이제. 하긴 대형주를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액수가 크다는 얘기고 이 비중을 많이 쓴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죠. 이제. 아무튼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다고 그 떨어지는 리스크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심해서 하는 게 최고죠. 네. 지금 그렇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두 가운데서 이제 주도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맞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래 여기다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 시그널 있잖아요. 그거는 뭘로 판단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최악으로 나왔잖아요. 네, 반도체. 그러니까 그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이면 좋아지는 되는 거죠. 게. 그게 1분기 12월 지난해 4분기 실적보다도 이번 1분기 실적이 더 나빴다고요. 근데 주식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조금 상승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음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고 많은 언론이나 증권 이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를 2분기 이후 3분기 때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디램 가격도 상승을 하고 전부 다 이제 감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다 감산을 하다 보니까는 디램 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반도체 소비가 늘면서 그 반도체 소비가 는다라는 것은 세계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올라가면 무조건 밑에 있는 이제 작은 스몰캡의 반도체 주식들,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제주 반도체 뭐 여러 개 많이 있잖아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연초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난번.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미래 반도체 이런 것들도 신규주인데 2만 원도 안 됐다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관찰을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는 물론 쌀 때 투자를 해서 올라갈 때 좋으면 좋지만은 그런 주식들도 일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오버슈팅한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충분히 좀 조정을 받고 조금 이렇게 실적 대비 너무 올라갔죠. 앞서가서. 그것도 역시 돈쫄림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조금 살펴보면서 하자 그런 얘기.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그러게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바닥권일 때 네. 아직 이렇게 턴한 조짐은 없지만 그래도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이 지점에서 사서 그냥 기다리면 되지 네, 이렇게 그래도 생각하는 되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투자 방법이 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할 그렇죠. 수 여러 없거든요.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러고서 결국에 우리가 다 좋다고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져요. 근데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 같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일전에 이제 아까 장이 좋았다고 그러지만은 그 코로나 때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주식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식들은 지수가 400포인트 올라갔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반 이상 돼요. 반 이상.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한테 장 좋다고 그러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때는 그분들이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방법이 다 옳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틀린 거죠.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주식을 물론 주식에서 선취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건데 그래도 이제 그게 지금 선취하는 종목이 저가냐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이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남석관 회장님의 감각이 너무나 뛰어나셔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뭐 책을 막 3번, 4번씩 읽으신 분도 있다고 제가 그때 그런 분들은 네, 봤는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뭐 그런 방법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남석관 회장님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이 된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두 개가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투자자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고는 틀리거든요.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투자는 항상 한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익이 나느냐.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전체적으로 많아서 이 주식도 사고 저 주식도 사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아무튼 또 이제 수익이 난 쪽에서 또 손실로 연결되면 안 되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맞물린 거예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되면 이것도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싼 가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 가지고서는 그 비싼 가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오를 거야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반영이 거죠. 되어 있죠. 안 됐다면 몰라도 저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죠. 리오프닝주. 그 코로나 끝나면 저게 많이 올라갈 거야. 코로나 끝났는데 이게 올라가기는 왜 안 올라? 지금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죠.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그 요즘 나오는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서학개미들 가운데서 정말 뭐 이런 파산하는 은행, 뭐 3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에
1조 이상 투자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이제 작년, 재작년 전에는 10년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사면 그냥 놔두면 그래서 오르는. 미국은 이 사가지고서 장기 투자하면 그냥 괜찮아, 뭐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것도 위험하지. 그거 진짜 위험한 거죠. 진짜 그 루시드, 리비안 그런 거 기억하실 그렇죠. 거예요. 리비안 같은 경우 상장돼 가지고 80불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 공모 첫 상장되고서 80불인가 나와가지고 150불인가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80%, 90%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미국 주식의 현주소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품 못 만들어내고, 그러니까는 전에는 그 보도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차도 한 대 생산을 안 해냈는데 시가총액은 세계 3위래나 뭐래. GM 포드를 앞섰다고. 그러니까 그게 버블이죠, 버블. 그래서 요즘에는 그 SNS나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직접 그 미국 주식을 다이렉트로 이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는 그냥 여과 없이 또 쏠림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거 그 미국 은행이 망하겠어.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고 누군가 인수를 하면 주가가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코인에서 왜 상장 폐지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안타깝죠, 이제 보면.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조금 좀 그래도 깡통되지는 않는 주식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버블이 이 밈 주식 같은 경우 버블이 엄청 끼어 있는 주식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그 캐나다 토론토 시장에 상장된 이 우리로 말하면 KOTC에 해당하는 주식들인가 봐요. 그거를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1달러도 안 되는 주식들 엄청 많이 있어요. 1불도 캐나다 달러로 1달러도 안 되는 것들. 근데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수천억이에요. 매출도 하나도 없는 기업들이. 그만큼 버블이 많이 껴 있더라. 전 세계에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이제 옛날부터 리스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안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환기자 붙은 종목 있잖아요. 나중에 그게 벗어나더라도 벗어나면 그 다음에 하지. 또는 관리 종목. 그것도 벗어나면 하지. 그러니까 관리 종목 붙었다가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니까 대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그것도 확인하고서 미리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그 기대감으로 다음에 사는 게 하자 아니라. 그런 얘기. 그래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동전주, 동전주라고 해가지고 싼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예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상승률 상위, 하락률 하위 이걸 다 정리를 하거든요. 네. 거의 매일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100개, 200개 종목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종목들은 무조건 삭제를 시켜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 상한가를 가도 관심도 없고 하한가를 가도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일단은 그 동전주라는 거하고 말씀드린 종목들 그런 거하고 이제 특히 중국 주식들 있잖아요. 싼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조금 관심에서 배제를 시키고. 이게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주식 투자를 우리가 기계적으로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하고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대형주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없는데 나머지 주식들은 결국에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개별 주식들. 특히. 개별 주식들은 투자하는 그 주포라고 할 수도 있고 큰 세력들이 하는데 주식 움직임이 그 투자하는 쪽 사람들을 쫓아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자기 돈이잖아요. 본인 그렇죠. 돈. 그러니까는 조금
그 위험한 쪽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시고 그게 해소된 다음에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이 주식 투자에서는 지키는 게 일단은 최선이거든요. 네. 지킨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수익 나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하면 돼요. 주식 시장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돈을 까먹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 그렇죠. 돈을 누가 챙겨주고 누가 복구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그 뭐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네. 상폐가 됐잖아요. 예. 여기에 우리 서학기미들이 1,200억이 물렸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또 밈주식 BBBY라고 거기에도 한 130억 이상 또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장 폐지되면. 안타깝죠. 근데 이런 어떤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흔한 경우가 나는 종잣돈이 작아. 그러니까 무슨 정식 투자 알겠는데 내가 종잣돈이 커지면 목돈이 투자금이 커지면 그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일단 빠르게 이거 순환을 하고 빠르게 리스크가 좀 높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해야 이 돈이 좀 불어나지 않겠어? 저도 작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저도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저도 지금도 거의 대부분 계좌가 신용 신청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신용 거래가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해도 될 종목이 있고 해서 안 될 종목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이 돈이 잘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나 그 환경이나 그 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쌈짓돈도 없어지면 주식시장 떠나야 돼요. 제가 35년 주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석 달 주식을 못 한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서. 초창기 때? 네, 그 전업 투자 초창기 때. 아, 상패 종목에 돈이 묶여가지고 이게 결국에 상장 폐지됐거든요. 네. 석 달 동안 꼼짝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석 달 동안 주식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전부 다 이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이러면. 뭐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최선을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렵지만 그렇죠. 최악을 선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최악은 피하자. 그러면 최악은 자기 돈이 주식을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예요? 이게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면 다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드머니는 있어야지 다음을 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여러 자기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위험한 주식들은 일단 피하자.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제가 누차 과거에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산기 때 되면 감사 보고서가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감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결산 보고서가 아니고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 보통 말까지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 거나 거래 이 정지된 거나 또는 이제 환기 종목 지정받은 거나 그런 종목들이 꽤 여러 개 나오거든요. 네. 수십 개가 나와요. 40개 뭐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일부만 하면 그게 별 데미지를 안 입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미국 주식 그런 거 쫓아가시는 분들이 몰빵을 하게 되면 다 잃어버리면 다음 기회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한 기준은 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상관하지 않고 그렇죠. 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기본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주식에 잘하도 조심해도 재수 없는 종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난무하다 보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좋았는데 경영진이 배임 횡령 그렇죠, 뉴스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도 재수 없으면 그런 종목에 자기의 투자한 돈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그런 종목이 걸리더라도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어쨌든 이 본인 주식해서 돈을 벌어도 본인이 다 갖고 가는 거지만
손해를 봐도 그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 아웃되는 일은 없어야죠. 아웃되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투자금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꾸 나 이거 30% 올라봐야 20만 원 벌었어, 50만 원 벌었어 이거 가지고 막 좀 힘들어 하시면서 자꾸 원금, 그러니까 자꾸 고수익,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수익 이율 비율 13% 벌었어, 20% 벌었어 여기서 만족하는 그렇죠. 습관을 좀 들여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돈이 키워지는지 본인이 고민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 또 우리 남석관 회장님하고 이렇게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면은 저는 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현실 투자자로서의 트레이딩과 이슈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나오는 여러 무기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투자하시면서도 또 나름대로의 이 투자 철학이 공고하신 게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남석관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